무더운 요즘 저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김혜수님의 실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수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매일 먹고 살기 바빴고 저희 형제들은 그저 부모님 도와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학교에서 스포츠 선수 선발 공고를 봤어요. 축구, 육상, 체조 등 인기 있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그 종목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러다 눈에 띈 게 아이스하키였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아이스하키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얼음 위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것만 알았죠. 얘야, 아이스하키는 어때? 코치님이 물으셨어요. 네. 네, 좋아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선 비인기 종목이라 경쟁이 덜해. 네가 열심히 하면 주전될 가능성이 크단다. 코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처음 아이스링크에 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차가운 공기, 반짝이는 얼음, 그리고 미끄러지는 느낌.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처음엔 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열심히 연습했죠. 밤낮으로 스케이트 타는 법을 익히고 스틱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팀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코치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고 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추운 날 얼음 위에서 연습하다 넘어져 온몸이 아플 때,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없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혜수야, 넌 정말 재능 있어.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거야. 코치님의 말씀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성장해 갔어요. 아이스하키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집에서 쉴 때도 머릿속엔 온통 아이스하키 생각뿐이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꿈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라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어느새 저는 팀의 주전 선수가 되었어요. 경기에 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느끼는 그 짜릿함, 관중들의 환호성, 동료들과의 포옹.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선희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녀는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선수였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나만의 유명 배우 임수정을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름답고 지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첫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처음엔 그저 새로운 팀 동료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희의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녀는 정말 성실했어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연습하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혜수 언니, 이 기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가 종종 저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기분 좋게 가르쳐줬죠.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선희의 실력이 날로 좋아지는 반면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코치님의 관심도 점점 선희에게로 쏠리는 것 같았고 팀 동료들도 선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선희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늘 줄이야. 코치님의 말씀에 선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였던 것 같아요. 점점 선희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연습 시간에 일부러 그녀를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혜수 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선희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모른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죄책감이 들었어요. 선희는 정말 좋은 아이였거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죠. 그런 선희를 미워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희와 저의 실력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선희는 이제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저는 점점 벤치 신세를 지게 됐죠. 그럴수록 저의 질투심은 더 커져갔어요.
혜수야, 너 요즘 왜 그래?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코치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마음속의 질투와 분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희가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선수가 그런 큰 대회에 나갈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혜수 언니, 나 한국에 가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선희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축하해.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선희가 떠난 후 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선희의 성공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질투심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선희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선희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선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 같았죠. 혜수 언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선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특히 인천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언니, 그 공항이 얼마나 크고 깨끗한지 몰라요.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고 친절했고 시설은 최첨단이었어요. 선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론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언니,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고 길거리엔 최신 자동차들이 가득해요.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선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선희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혜수 언니,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선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글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이 생겨났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선희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세상. 그 생각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팀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혜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더 이상 팀에 있기 어려워. 코치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이스하키는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선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도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어요. 위험하고 힘든 과정이었죠. 먼저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는 일은 정말 무서웠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강을 건넜죠. 잡히면 끝이야.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다행히 무사히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에 시달렸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열망이 너무나 컸거든요. 몇 달 후 저는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야.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희의 말을 떠올렸어요. 정말 그녀의 말 그대로였어요. 너무나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입국 심사 직원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처음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착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적인 교육도 받았죠. 혜수 씨 힘내세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센터 선생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얼마 후 저는 아이스링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비록 청소나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얼음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죠. 언니 스케이트 타는 거 정말 잘하시네요. 어느 날 한 꼬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나도 언니처럼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꼬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언니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언젠가는 여자 아이스하키 학원을 열고 싶어요. 어느 날 동료에게 말했어요. 와,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겠다고.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요. 그들도 이곳에 와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꿈꿔요. 더 나은 미래, 더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죠. 때로는 북한에서의 습관이 튀어나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아, 혜수 씨는 북한에서 오셨구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죠. 아이스링크에서의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혜수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두렵기도 했고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도 됐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출연을 결정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김혜수입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셨어요.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놀랍게도 후원 제안도 있었죠. 혜수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학원 설립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작은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될 수 있다니.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희망의 얼음이라는 이름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학원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향해 달려볼까요? 첫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금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여전히 편견의 시선을 받을 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요. 언젠가는 꼭 북과 남이 하나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함께 아이스하키를 즐길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도전과 극복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두가 함께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그날을 꿈꾸며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북에서 태어나 남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리고 지금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혜수의 이야기. 김혜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받아보았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한 것이, 이러한 인생도 있구나 싶은 생각도 왠지 커졌던 것 같았어요. 앞으로 탈북민 지금은 개명을 하신 본명 김혜수님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